자, 월가 안팎에서 미증시와 경제 낙관론에 대한 지적이 또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취임일 직전까지 계속해서 변동성은 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파나마운화 등 매의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히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를 끌어내릴 이슈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일까요? 일단 관세라고 하는 키워드를 두고 보편적 관세냐, 선택적인 선별 관세냐라는 이야기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을 공격했었던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못 잡았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물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 보편적인 관세가 들어가면 물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관세가 들어갈 확률도 지금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어떤 자존심과 미국의 위치상 대놓고 선택적인 관세를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모진들을 모아놓고 하는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이 선택적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1기 때보다는 조금은 유연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언론, 또 우리 서울경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혜주와 피해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이제 많이 살펴보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트럼프 2기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 확실하게 관심을 두는 게 지금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그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조선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방산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반도체 그리고 로봇을 왜 뺐냐면 어제 이제 CES 기조연설을 통해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엔비디아도 반독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CES를 보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자국 기업들부터 먼저 챙기는구나. 그러니까 립 서비스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강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무래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로봇은 왜 뺐냐면 사실 테슬라와 구글이 로봇 산업에 진출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에게 부품을 받거나 기술을 받거나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들만의 축제일 가능성도 지금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관계라든지 환경을 보면 조선과 방산 쪽에 저는 집중을 하는 투자 전략이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타이밍 문제입니다.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기다릴 거냐의 문제인데 트럼프 1기를 겪으셨던 분들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라고 제가 물어보면 다들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네, 그렇기에 저는 조선과 방산 섹터를 잘 골라놓고 그 안에서 종목군들을 미리 선택을 해 놓으신 다음에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면서 아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절정으로 또 치달을 때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그 종목군들의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지금 올해 우리가 트럼프 시기를 맞아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트럼프 2기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다만 수혜주와 피해주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는 당연히 또 수혜주를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방산과 조선 이미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다만 그만큼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목을 잘 설명한 이후에 좀 악재, 즉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접근하는 진입 방법이 어떤가 하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채금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국채금리 일단 20년물은 5%를 돌파했습니다. 네. 인플레에 대한 위협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미증시가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노이즈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조금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요소는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트럼프의 이제 어떤 어딘가 액션 때문에 이제 불안정한 장세가 나올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표면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부터 대량으로 지금 국채를 발행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행 규모에 따라서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지금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같이 겹쳐졌기에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2기의 어떤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10년물도 5%까지는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5% 이상 더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그 어떤 고국채 금리의 시기가 길어질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는 있어도 굉장히 빠르게 잡아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국채 금리까지 고민을 하고 시장을 보면 사야 할 때 못 사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진 않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너무 딥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냥 변동성이 이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좀 인지를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국채 금리까지 신경 쓰면 사야 될 거 못 산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국채 금리도 치솟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변동성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중간에 있는 게 뭔지 핵심이 뭔지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으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국채 수익률이 5%를 넘게 급등하고 이와 관련해서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좀 해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내내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연말 연초 좀 어느 정도 조정되는 구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왜 코인이 떨어지느냐 이 상관관계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국채 금리를 만약에 새롭게 발행을 하면 그리고 경매를 하면 가장 큰 고객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땐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 또 큰 손 중에 하나는 어디냐라고 하면 미국과 또 중국을 이야기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지금 새롭게 발행이 되고 경매에 붙여지다 보니 당연히 중국들은 이 국채를 사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코인에 대한 부분을 매도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하락 변동성이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의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최근에 나온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난 10월 달, 11월 달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시기에 올랐었던 어떤 상승분 이후에 조정의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비중 확대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코인을 어떻게 보면 패권을 좀 쥐고 싶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연준의 파월 의장은 트럼프와 과거부터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자꾸 딴지를 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제 이쪽도 각각의 좀 자존심 그리고 위치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상승 의지 한번 들어봤는데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고요. 엔비디아 젠슨왕 대표가 새 게임용 그래픽에 삼성 메모리도 탑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이고요. 더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전달 드릴 텐데 우선 어제장에서 삼성전자가 낙폭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방하면서 3% 넘게 급등했거든요. 네. 오늘 반도체주는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난 저 뉴스가 굉장히 이제 속보로 뜨면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뭔가 해냈구나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전혀 바뀐 거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HBM3E의 퀄테스트 통과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다. 아무리 지금 메모리 쪽에서 많이 해봐야 디램의 가격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 디램의 하락된 가격을 커버하려면 고부가 가치 제품인 HBM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 외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좋은 뉴스 하나가 나왔구나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5%, 7% 올라간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